듣기만 해도 위험하고 무서운데, 그러면 이 부위에는 시술을 안 받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저희는 시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안전한 방식의 시술을 하기 때문인데요. 총 5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뷰티스 닥터의 김가을, 위영진입니다. 오늘은 필러의 드물지만 중요한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필러는 부작용이 굉장히 드문 안전한 시술입니다. 하지만 나한테 생기면 100%란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부작용이 생겼을 때 최대한 빨리 대처를 하면 후유증 없이 회복 가능한 상태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부작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러의 대표적인 부작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혈관 사고입니다. 필러는 젤리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혈관에 들어가거나 중요한 혈관 주변에 너무 과량이 쌓이게 되면 혈관을 누르게 돼서 피가 안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혈관에 의해서 영양을 공급받는 부위가 손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진행되기 전에 필러 녹이는 주사를 즉시 맞으면 상당 부분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증상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정말 위험한 응급 상황일까요? 보통은 시술 직후부터 수시간까지 해당되는 시간 동안에 해당 부위에 통증을 동반한 멍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에 며칠에 걸쳐서 고름을 동반한 작은 물집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후에 피부 조직이 죽는 괴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 증상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필러 녹이는 주사를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지 흉터를 최소화하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필러가 특히나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부분이 위험한가요? 맞습니다. 필러 시술이 특히 더 위험한 부위가 있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덴저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 부위입니다. 미간, 콧대, 팔자 부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필러에 의해서 혈관이 막혀버리면 괴사가 더 잘 진행이 되고 심지어 눈으로 들어가는 혈관까지 필러가 막는 경우에는 실명까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부위이긴 합니다. 듣기만 해도 위험하고 무서운데, 그러면 이 부위에는 시술을 안 받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저희는 시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안전한 방식의 시술을 하기 때문인데요. 총 5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마취할 때 혈관 수축 성분이 있는 주사를 이용해서 시술 부위에 혈관을 미리 줄여놓고요. 두 번째로 혈관을 뚫을 가능성이 적은 캐뉼라라는 도구를 이용하여서 혈관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세 번째, 주사 바늘이 필요한 부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빨아당기는 흡인 과정을 이용해서 혈관을 뚫었는지 확인을 하고요. 네 번째로, 필러를 한 번에 많이 넣지 않고 조금씩 압력을 살짝 약하게 해서 넣기 때문에 압력에 의한 혈관 눌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이게 필러 시술에 꼭 들어맞는 얘기인데 필러는 약간 부족한 듯이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시술 마치고 나서 시술 부위를 직접 눌러서 혈류가 잘 돌아오는지 확인을 하여서 혈류 공급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시술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 혈관 사고를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마치 우리가 비행기 사고에 대한 뉴스를 여러 번 접하다 보면 비행기 못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맞네요. 정말 큰 장점이 있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런 거를 아예 못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두 번째 부작용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필러를 시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두 번째 부작용은 지연성 면역 반응 및 유가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필러라는 거는 외부 물질로 간혹가다 인식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외부 물질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려움증, 부종, 통증, 열감과 같은 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 약을 먹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약을 먹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필러를 녹이게 됩니다. 보통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4개월 정도에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2년, 3년 이렇게 오래 지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연성 면역 반응이 적은 필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모든 필러에 똑같은 지연성 면역 반응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러를 만들 때는 가교제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교제라는 거를 많이 사용할수록 면역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교제가 적은 걸 위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메스틸렌, 벨루테로, 아말리안 같이 가교제의 함량이 적은 필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필러 시술 시 더 주의를 해야겠고 꼭 하고 싶다면 소량을 먼저 시도를 해본 다음에
별 문제가 없다면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들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필러에 대해서 가감없이 파헤쳐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서운 내용들을 여러 개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논문에 의하면은 혈관 사고 같은 경우에는 10,000명 정도의 5명, 그리고 지역성 면역 반응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의 2명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으니까 아주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좋아지는 부작용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한 멍이나 붓기, 울퉁불퉁한 느낌, 이물감 정도고 이런 것들은 보통 1, 2주 정도면 사라집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우리 어디 멍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만 잘 지켜진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필러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할 중요한 꿀팁? 네 가지. 첫 번째, 필러가 섞인 주사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우리 저번에 신기한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어떤 분이 재생주사라고 맞고 오셨는데 괴사가 나타났어요. 다른 병원에서 재생주사를 맞고 염증이 생겼다고 저희 병원에 왔는데 코가 괴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그 병원에 연락해서 어떤 주사를 맞았냐 했더니 알고 보니 재생주사에 필러 성분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필러라고 했을 때 히알루론산들은 점성이 있기 때문에 혈관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러가 섞인 주사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토요일에 받는 필러 시술은 가급적 피하세요. 왜 토요일에는 필러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나요? 보통은 별 문제가 안 생기니까 큰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혈관 사고가 생기는 경우에는 필러를 받은 다음 날보다 더 빠른, 최대한 빨리 녹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응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에 연락을 할 데가 없게 되잖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카카오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너무 이상해서 연락을 주게 되면은 저희가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을 가시거나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토요일에 받는 시술은 다소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 시술하는지 모르는 병원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어떤 시술인지 간에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서 필러는 특히 경험이 중요한 시술입니다. 대형 피부과에도 필러를 잘 하시는 원장님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내가 시술 받는 원장님이 모르고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 랜덤이죠. 좋은 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좋은 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시술하는지는 꼭 알고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시술 전 디자인은 꼭 진행하세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께서 상담 시에 디자인을 한번 봐주시고 원장님들께서 시술 전에 거울을 보면서 디자인을 한번 더 진행한 다음에 시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마다 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보았을 때 아름다운 시술이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면서 그 간극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술을 하다 보면 얼굴의 균형을 위해서 기존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부위에도 시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전에 디자인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결국에 이 필러라는 것도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우리가 원하는 얼굴과 그리고 고객분이 가지신 얼굴에서 조화로움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술 전에 커뮤니케이션은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뷰티스 닥터의 위영진, 김가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